요즘 참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죠. 100세 시대입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 전문의와 함께 튼튼하게 오래 내 몸을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일상생활 중에 내 손이 왜 이렇게 떨리지? 하신 경우 있으신가요? 보통 전날 무리를 했거나 피곤한 경우에도 그렇고요. 아니면 심하게 긴장을 했을 때에도 이렇게 손이 떨리는 증세를 느끼곤 합니다. 보통 이럴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곤 하는데 특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왜 내 손이 이렇게 떨리는 건지 혹시 나 역시도 심각한 건 아닌지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요. 보성한의원의 이만희 원장을 모시고 수전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손이 떨리는 증상은 모두 수전증이다라고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수전증이라고 봐도 되나요? 아닌가요? 손이 떨리는 것은 모두 수전증이 맞습니다. 증이라고 하는 순간 뭔가 증상, 질환이라고 느껴지는데 네. 손이 떨리는 거는 사실 조금 가볍게 여기긴 하거든요. 요거를 증상, 질환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 요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질환적인 의미로 치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대략 한 20% 정도 있으시다고 보면 될 것 같은 것이 네. 80% 정도는 이제 생리적인 떨림과 즉 정상적인 떨림이라는 거죠. 네. 누구나 이렇게 기지개 쫙 펴면 파르르 떨잖아요. 소변을 보고 나서 체온을 올리기 위한 활동으로 드르르 떨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게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소변 보고 떠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떨림 같은 생리적 떨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상이죠. 그럼 질환상으로 이건 수전증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상들을 얘기를 해야 될까요? 동반되는 다른 증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질환에 따라서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히 손떨림만 나타나는 경우에 대부분은 손떨림, 수전증이라고 합니다. 내가 긴장이 되면 떨리고 뭔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떨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거는 치료 안 해도 돼라고 하기에는 내가 너무 떨려.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떨려요. 네. 손이 막 떨려. 네. 이런 건 좀 치료를 하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이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나는 이 정도면은 불편해. 라면 하시는 거고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어. 굳이 뭐 이걸 고쳐. 이런 것은 개인적인 그 기준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 치료를 하시게 되는 거죠. 오늘의 주제인 수전증은 아무래도 이제 근육의 문제, 인대의 문제가 이 수축이 됩니다. 팍팍팍팍 계속 당기는 거죠.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줄다리기 같은 걸 하더라도 잡아서 막 하려고 하면 팔이 이렇게 떨리잖아요. 네. 이것이 이제 많은 일을 하기 위한 내 몸의 정상적 반응인데 그것이 많은 일을 안 하고 있는데도 근육과 인대가 많은 일을 하기 위한 상태로 부르르 떠는 겁니다. 그럼 본태성 수전증과 다른 어떤 질환 때문에 생기는 수전증 치료법이 다른가요? 치료법도 다르고 현상도 조금 다릅니다. 그럼 본태성 수전증은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본태성 수전증은 완화하는 치료법을 사용하는 것이지 유전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환자분마다 원인을 제거해야 되겠죠.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더 심해져요. 나는 뭐 잠 못 자면 더 심해져요. 난 저녁 때 피곤하면 심해져요. 이런 것들은 이제 피로와 연관된 그런 수전증이기 때문에 네네. 원인을 제거한다는 게 일단 중요한 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잘 수축되는 근육과 인대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주로 이제 본태성에서 가장 많이 영향되는 것은 이 두 손가락입니다. 엄지와 검지. 이따가 지압법도 알려드리겠지만 과긴장 상태로 바짝 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압을 해줌으로써 이완시켜주면 이완되는데 그것의 원리가 이제 한 방에 침, 뜸, 부항으로 그 과긴장된 인대 근처에 경혈을 자극하게 되면 긴장도 확 떨어지면서 즉시 내려가거든요. 또 그런 것들 이외에 근육의 성능이 좀 떨어지실수록 나타나기 때문에 근육의 성능을 올린다든지 또 이제 기운이 떨어질 때도 많이 이제 문제가 발생할 때는 기를 보강한다 그래서 보약으로 처리한다든지 노화가 너무 진행돼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다른 노인성 질환과 함께 나타나시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신허라 그래서 노화를 방지해주는 그런 약을 쓴다든지 또는 중풍이라든지 뇌압이라든지 이런 부분 스트레스가 영향을 받아서 오는 분들은
한방에서는 간풍이라고 해서 그 뇌압을 낮춰주는 이제 그런 약제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완화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근육의 떨림이 심각한, 그러니까 가장 심한 근육 쪽에는 침을 놓는 방법을 그렇죠.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허약해지거나 어떤 체질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약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체질의 변화를 좀 보강을 시켜주는 그런 보약을 쓰시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지압법, 요거는 지금 현재 손떨림이 있다. 네. 그러면은 지압을 통해서 손떨림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침은 침혈자리라 그래서 이제 경혈, 혈이 구멍혈이거든요. 네. 대부분 이렇게 만져봤을 때 양계혈이라든지 이렇게 엄지와 검지 사이에 폭 들어간 자리 있죠. 네. 합곡혈이라든지 이런 데를 침을 놓는데 지압은 좀 다릅니다. 지압은 근육과 인대가 경직돼 있거든. 과수축돼 있기 때문에 네네. 수축돼 있는 근육과 인대는 저희가 손을 딱 폈을 때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인대들이 톡 튀어나와 있는? 그렇습니다. 수축했으니까요. 그래서 만져봐서 아픈 부위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떨리고 있을 때 엄지손가락을 딱 들어봅니다. 그럴 때 바르르 떨려. 엄지가 심하게. 그럼 엄지 주변 인대에서 찾는 거고요. 검지만 딱 들어. 근데 검지가 발발발발 떨려요. 네. 그럼 검지 주변 인대를 찾는 것이 그렇죠. 일단 둘 중에 하나를 찾고 그 손가락의 바닥 쪽이나 네. 이 손등 쪽에 있는 부위를 살아있는 부위를 만져봤을 때 통증이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대부분 손목 근처에 있거든요. 네네. 그 통증 부위를 좀 세게 눌러주시, 가볍게 누르는 것이 아니고 좀 세게 한 30초 정도 길게. 보통 지압 같은 거 하면 한 5초, 10초 누르잖아요. 네. 이건 좀 길게. 그러면 이제 근육에 활성화돼 있던 신경전달 물질들이 퍼져나가고 에너지를 쓰고 나기 때문에 부드러워집니다. 물론 다시 발생하지만 네네. 지금 당장 글씨를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느 분이랑 식사를 해야 되는데 창피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떨린 자리를 찾아서 꾹 눌러보시고 응급처치 방법으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손가락뿐만 아니라 손 전체가 떨린다. 그랬을 때는 혹시 손 응급처치? 전체가 떨릴 때도 이렇게 해보면 5손가락을 다 해보면 가장 많이 떨리는 부위가 있고요. 진짜로 5개가 다 떨린다면 5개 인대가 다 아프겠죠. 그럼 다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게 해서 톡 튀어나온 인대가 한 30초 정도 누르고 딱 떼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누를 때 별로 안 아프면서 아까처럼 튀어나와 있던 인대가 좀 부드러워져 있거든요. 네, 완력기라고 하나요? 이렇게 네네. 네, 그것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좀 공 같은 거를 계속 이렇게 꾹꾹 쥐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다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그 재활을 해야 될 정도의 연세 드시거나 하신 분들은 공 운동을 저희가 고무공 운동을 추천드리고요.